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상 건축행위와 대수선 행위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우리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죠. 대상물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자,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리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구별해서 학습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대지가 있죠. 대지. 자,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가 된다라고 해서 공간법상 한 개의 필지가 곧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된다. 그래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그렇게 학습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공작물이었죠.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 설치된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이었고, 자,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축조를 신고한다. 그렇게 해서 옹백과 담장은 2m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축조 신고했었고, 광고탑과 광고판은 4m를 넘으면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 등을 이제 학습을 한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의 행위. 자, 우리 건축주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제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될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입니다.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 건축주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을까? 첫 번째, 건축주가 건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못해요. 그래서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건축법상 대수선.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면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마음대로 못하고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대수선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만 대수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이제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용도 변경. 자, 사용 승인받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 가지 있어요. 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허가를 받고 용도 변경하는 방법과 신고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통해서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방법이 세 가지 있죠. 자, 오늘은 자, 이 건축과 대수선 위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출제를 자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건축법상 건축이 무엇일까? 이런 교재를 짚어가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건축법상 건축이 무엇일까요? 자, 건축이라는 것은 자, 건축법상 건축은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빵점이에요. 건축을 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법상 건축에는 자, 5가지가 있죠. 교재 보십시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 이렇게 해서 5개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신축이 무엇일까요? 신축은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새로 건축을 축조한 것이 신축이다. 그렇게 하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국어적인 의미를 하면 안 되고 법으로 정의된 개념대로 하셔야 돼요. 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그럼 나대지가 되잖아요.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입니다. 그래서 신축의 핵심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이고, 두 번째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야. 부속 건축물. 이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것은 정축으로 보지 않고 신축으로 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이죠.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축의 개념은 몇 가지죠? 2가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 돼요. 그리고 정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있는 대지. 보세요. 자, 기존 건축물이 있죠.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자,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해서 자, 4개. 이 4개 외워야 돼요. 새로 건축물을 축조해서 자, 이 4개 중 1개 이상이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 그러니까 네 개죠.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증가가 있어야 증축이 돼요. 그리고 신축과 증축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그렇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건축을 축소하면 신축이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축을 축소하면 증축이 되는 거죠. 없는 대지의 축소하면 신축, 있는 대지의 축소하면 증축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개축이죠. 개축은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합니다.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거죠.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즉 그 대지니까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죠. 그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에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소된 신축, 개축이 되는 개축. 그러니까 이때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는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4평 단독주택이 있었다고. 24평 단독주택 전부나 일부를 철거해버리고 그 대지에 24평 이하로 축소하면 개축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기존 건축물 전부가 철거돼서 그럼 있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입니까? 없는 대지가 되어버렸죠. 거기서 철거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소하면 개축이야. 근데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소하면 뭐죠? 없는 대지의 축소하면 신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달라지죠. 그리고 24평 건물인데 일부를 철거해서 12평을 철거했다고 그럼 12평이 남아있잖아. 거기다가 철거된 종전수와 같은 규모 24평 이하로 축소하면 개축인데 일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소하면 있는 대지에 크게 축소하면 뭐죠? 증축이 되어버린다고. 상당히 어렵죠. 정확한 개념 이해하지 못하면 응용된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재축은 올해 개정돼가지고, 자, 2018년도 이제 시험에서 이제 개정법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죠. 자, 재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자연재해로 멸실돼서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로 멸실된 대지에서 연면적 합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돼요.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서 1번과 2번 모두 요건, 1번과 2번의 요건 모두에 해당해야 돼요. 모두에 해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서 동시에 동수, 층수, 높이 세 개죠. 동그라미 하십시오.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이면은 재축이 되는 거예요. 이 1번과 2번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고.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이면 재축이에요. 혹시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인데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법령에 모두 적합하면은 재축으로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전이죠. 자, 이전은, 그림 보셔야 됩니다. 이전은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 건축물, 이 대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 이렇게 옮겼어. 이것이 이전이에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를 옮기면 이전이죠. 근데 상상하십시오.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 이렇게 옮겼다고. 그럼 뭐가 되죠? 없는 대지의 축소하면 뭐죠? 신축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뭐가 되죠? 있는 대지의 축소하면 뭐죠? 증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전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긴 것을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뭐라고 하죠? 우리 건축에서는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 그래서 건축에서는 건축은 건축을 축적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에서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수선이죠. 대수선은 건축을 글자 그대로 크게 수선하는 거죠. 크게 수선하는지 어느 정도 크게 수선해야 그 대수선으로 볼 것인지. 그래서 그 기준이 객관적이 되니까 우리 건축부에서는 대수선, 다음 범위에서 수선하면 대수선이다 라고 대수선 범위를 법으로 규정이 된 거죠. 자, 내력벽 동그라미입니다. 내력벽을 증설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그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죠. 그래서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대수선이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경우는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고, 체계상 수선 변경한 것도 대수선이죠. 볼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고, 볼을 체계상 수선 변경한 것도 대수선입니다.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체계상 수선 변경한 것도 대수선이죠. 그리고 방화벽과 방화구역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바닥과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고요. 주계단, 줄 것이십시오. 밑줄,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 셋 중 한 개를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돼요. 그리고 미간지원에서 조심해야 돼요. 미간지원에서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 동그라미, 담장 동그라미에서 미간지원에서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와 담장 변경은 대수선이 돼요. 네, 외부 형태 겉모양이죠. 건축물의 외부 형태 그리고 담장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 외부 색채 변경, 외부 색채를 변경하면 대수선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외부 형태, 겉모양을 바꿔야 되죠. 외부 형태와 담장 변경은 대수선, 그렇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9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그리고 벽면적, 외벽 벽면적 30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됩니다.